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례방입니다. 화상을 입고 우울증이 악화되어 목을 메어 사망한 경우 주치의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로 진단하고 주요 우울장애로 판단하였다면 자살사망보험금은 부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대구지법 상주지원 2022 가합 5082호 5297호 토대로 명확히 이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사실 망인은 2019년 4월 22일 12시 3분경 구미시 F에 있는 주거지 베란다에서 수도호스로 목을 메어 사망하였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쟁점, 망인이 극심한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신체적 및 정신적 행동 변화의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심한 경우는 기분을 조절하는 데 문제가 있는 우울장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신의학에서는 우울한 상태란 사고의 형태나 흐름, 사고의 내용, 동기, 의욕, 관심, 행동, 수면, 신체 활동 등 전반적인 정신기능이 저하된 상태를 말하고, 이렇게 기분의 변화와 함께 전반적인 정신행동의 변화가 나타나는 시기를 우울사파라고 하며, 그 정도가 심한 사파를 주요 우울사파라고 하여 주요 우울장애로 진단합니다. 지휘협회에서 발행한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매뉴얼 제5판에 의하면 반복적인 죽음에 대한 생각, 구체적인 계획 없이 반복되는 자살사고 또는 자살시도나 자살수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주요 우울장애의 증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표준질병 사인 분류는 위 DSM-5에서 언급한 증상의 개수 등을 고려하여 우울장애를 경도, 중등도, 고도로 분류하고 있는데, 우울병 에피소드가 뚜렷하며 의기소침, 특히 자부심의 소실이나 죄책감을 느끼고 자살 충동이나 행위가 일반적이며 많은 신체적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를 고도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주요 우울장애와 자살의 관련성에 관한 의학적 판단 기준이 확립되어 있으므로 사실심 법원으로서는 주요 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자살하였다고 볼 만한 의학적 견해가 증거로 제출되었다며 함부로 이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인정사실, 망인의 화상사고. 망인은 2018년 10월 13일 주거지에서 커피포트에 담겨있는 끓는물을 화상을 입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망인은 화상사고로 발목 및 발을 제외한 엉덩이 및 다리 부분 등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망인은 2018년 10월 17일부터 2019년 1월 18일까지 H병원에 입원하여 가피 저체술, 인공진피 이식술, 창상 봉합술 등 수차례의 수술치료를 받았고, 그 밖에 경북대 병원 아이정형외과 등에서도 진료를 받았으나 이러한 치료 후에도 좌골신경이 마비되어 보행장애 등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사고 발생 관련 정황.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유서를 작성하여 남겼습니다. 신변을 정리하는 그러한 글입니다. 사망한 망인을 처음 발견한 망인의 둘째 언니 C는 수사기관에서 망인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우울증으로 약을 먹은 지 10년이 넘었고 중고등학교 때부터 살고 싶지 않다는 말을 자주 했다. 망인이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더해져 우울증이 점점 더 심해졌고, 최근 수면제를 많이 먹고 뜨거운 물을 쏟아 다리에 신경이 손상되는 화상이 생겼고, 이와 동반된 통증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다. 망인이 재작년과 작년에 손목을 긋고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 망인이 화상 후유증으로 걸을 수 없다는 절망감과 통증으로 자살을 선택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망인의 남자친구는 수사기관에서 망인이 우울증을 앓은 지 10년도 넘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고,
평소에도 자주 죽겠다는 말을 하였다. 망인이 다리에 화상을 입고 나서 우울증이 더 심해진 상태로 사망일인 2019년 4월 22일 병원에 데려가려고 했다. 망인과 사망일 10시 51분경 통화를 했는데 망인이 오빠 미안하다. 촌에 있는 땅 오빠 줄게. 그런데 인감을 못 대놨네. 라고 말하며 이상한 마음이 들어 넷째 언니에게 망인이 이상하니 집에 가보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망인의 정신적 심리 상황. 망인은 2016년 9월 5일부터 같은 해 9월 21일까지 기타 우울 에피소드, 경계성 인격장애 등으로 제2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습니다. 위 병원에서 망인에 대한 검사를 시행한 임상심리사는 다음과 같이 진단을 했습니다. 상당히 부정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K병원의 진료 확인서. 망인은 2015년 4월 6일부터 2019년 3월 27일까지 K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우울감, 감정기복, 불면, 자살사고를 주요 증상으로 하여 약물 치료 및 정신적 치료를 받았습니다. 망인은 중등도 우울병 에피소드 진단을 받았습니다. 망인을 진료한 K병원 의사는 망인이 정상적인 일상생활에서는 자신의 행위가 자신을 해한다는 인식을 하며 사물의 변별 능력과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상태에 해당하고 증상 발현 시에는 자신의 행위가 자신을 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배제된 정신질환 상태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초탁 결과. 경북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L은 망인의 진료기록 등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망인은 만성적으로 우울감, 감정기복 및 감정조절의 어려움, 불면, 간헐적 자살사고 및 자살 시도를 보였고 망인이 화상을 수상한 이후로 화상 자체와 보행의 어려움으로 인해 좌절감과 우울, 자존감 저하를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어린 시절에 당한 성폭력과 또래 집단으로부터의 집단 폭행 등으로 인한 트라우마가 환자의 만성적 우울증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망인은 정신과 진료를 꾸준히 받으며 삶을 이어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2018년 10월경 화상 수상과 신경손상에 의한 보행장애 발생이 좌절감, 자존감 저하로 이어지고 망인의 우울장애에 추가적으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린 시절 만성적으로 성적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만성적인 우울장애를 앓고 있는 망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기능 손상, 즉 보행장애 및 통증은 더욱 큰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하여 정신질환인 우울장애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망인은 우울장애로 인해 자살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울장애가 심해졌을 때 자기 판단력이 저하되고 자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 판단. 망인이 만성적 우울장애로 2015년 4월 6일경부터 정신과 치료를 계속 받아왔고 간헐적으로 자살을 시도하기도 한 점, 망인은 2018년 10월경 심한 화상을 입은 이후 신체적 기능 손상과 고통으로 우울장애가 악화된 점, 망인을 진료한 의사는 중등도의 우울병 에피소드로 진단하였고 망인의 진료 기록을 감정한 정신과 전문의는 망인이 우울장애로 자살한 것으로 보이고 우울장애가 심해졌을 때 자기 판단력이 저하되고 자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출한 점을 비롯하여 망인의 나이와 성행, 신체적 정신적 심리 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그 진행 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망인을 에워싸고 있는 주위 상황과 자살 무렵의 망인의 행태, 자살 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망인은 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쳐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